했는데 21쪽에 보면 식심견성 해가지고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본다 하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그 성품을 본다는 말, 이 견성이라는 이 말이 지금 이제 쭉 내려가면서 계속 키워드가 되는데, 오늘 지금 프린트를 한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책에 있는 이거를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조금 보기 좀 편하게, 또 제가 이야기하고 좀 편하게 한다고 이제 요약한 거니까, 뭐 책에 있는 그 내용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없고, 그래 보시면 되는데, 프린트에서 이제 특색은 1번, 식심 이퀄 견성 이래 해놨어요. 그래, 식심이라는 게 견성이고, 그래, 견성이 식심이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게 토시가 있어야 참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건데, 여기서 어쨌든 지금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식심이라는 게 바로 견성이다. 요게 이 단원에서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문장 때 있는 것도 이제 식심이 바로 견성이다. 이제 그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은 그 본문에 있죠. 그죠? 모든 법이 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래, 모든 법이 자기 마음 중에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런 거다. 이 모든 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 이런 것도 모든 법이고, 혹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데 하면 이런 모든 법이 성립되는 이치가 뭐냐? 연기법이잖아요. 그런 연기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일체 만법이 했을 때 그 만법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는 세상에 존재하는 걸 그냥 법이라고 한다. 뭐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이래 존재한다, 무엇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말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무엇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있을 수 있는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부처님 법에서는 연기라고 하거나 혹은 인연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법이라 무슨 법이 있다 그러면 인연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물들 존재하는 걸 그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 인연법을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대상으로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연법이라는 건 내 마음 속에도 있다. 흔히 이야기하기는 일체유심조다 이러면 내 마음이 다 만든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이해를, 내 마음에 있는 그 법은 눈 밖에도 있고 눈 밖에 있는 것은 내 마음에도 있고, 그래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는 일반적으로는 마음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자꾸 구분을 하는데, 여기 첫 문장에 모든 법이 내 마음 중에 있다 했을 때는 그 연기법이 내 마음이나 내 마음 밖에나 같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따라서 진여의 본성을 그걸 하는데 왜 내 마음에서 바로 바른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식심 견성을 하면 스스로 부처님 도를 성취하는 것이니 곧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느니라 했는데, 요 문장에서 정말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요게 끝 문장이죠.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느니라 되어 있어요. 한자로 보면 환득 본심 해가지고 도로 한다는 거, 도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성불을 한다 어쩐다 이런 불교 이야기를 다 할 때에 가장 핵심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요 도로 찾는다는 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래 내 마음에 마음법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인연 연기법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큰 스님 이야기,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듣는 게 그렇게 듣는 거지. 그럼 언제 그게 되느냐? 어떻게 도로 그게 되느냐? 여기에서 도로 찾는다 하는 이 말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뭘 찾는다, 어디 이야기를 쭉 했을 땐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돌아온다. 그래서 도로 찾는다. 예, 환자는 도로, 제자리 돌아온다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그 이제 꼭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로 찾는다. 요게 이제 어제
이제 이야기한 그 내용을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있는 이야기들은 어제 설명도 들었고, 하나 빠진 거는 이제 그 23쪽 제일 첫 마디에 그게 마음이 탁 트여서 깨친다 하는 거, 화련하는 걸, 그 말이 유마경에서 나온 말이다 하는 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뭐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인용한 말, 이제 그 프린트하고 이제 같이 보시면 편합니다. 이제 책에 보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시부부 경전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어 본래부터 갖추어 있다고 말하니 자그의 성품을 깨치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성품을 볼지니라.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인데, 요약을 하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요약을 하자 그러면 이제 그 원래 내 본성 중에, 그래 내 마음의 본심 중에 본래 삼세 재불과 모든 경전을 다 갖추고 있다. 원래는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본성을 봐라. 이거는 이제 앞에 문장에서는 없었던 그 선지식의 지도를 받는다 하는 개념이 하나 들어있죠. 앞에 문단에서는 이미 견성하게 되면 하면서 이제 그 본심, 식심 견성하는 이야기 다 했고, 그래 하면 본래 견성을 하는 걸 마음을 찾는다 하는 것, 그것은 개념이 그러니까 본래로 돌아간다 하는 그 개념이 앞까지 다 있었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앞문장은 내 본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일체법을 다 갖추고 있다 하는 그 일체법 설명에 이제 삼세 재불도 갖추고 있고 모든 경지도 다 갖추고 있고 이 마음이 다 갖추고 있는데 그는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걸 있으면 모르고 있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걸 되돌아갈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건 선지식의 지도를 받는다 하는 말이 이제 하나고 첨가 더 붙어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여기 이제 삼세 재불과 12부 경전이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설명을 뭐 개념으로 치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제 조금 설명한다 그러면 삼세 재불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 거기 삼세 아닙니까? 그 부처님 전체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부처님도 또 앞으로 올 부처님도 그래서 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고 또 12부 경 있는 이런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경이 예를 들면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다 이제 이런 그 경전 전체를 형식이나 시기나 이렇게 나누어서 1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보는 대성경전 흔히 하는 천수경 이런 경들을 이제 분류를 하자 그러면 12가지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 12부 경이라 이래 내놨는데 전체적으로는 대장경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 그 삼세에 나타나는 모든 부처님과 또 부처님이 설법하는 모든 경전이 그게 어디에서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다.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건 부처님한테 있는 거고 그게 이미 내한테 들어있다. 내 마음속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럼 어찌해야 되냐? 선지식의 지도를 잘 받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걸 알면 된다. 그런 걸 견성이라고 한다. 참 부자지요, 우리가 그죠? 딱 가지고 뭐 요즘 참 뭐 이거 뭡니까? 컴퓨터를 열어보면 컴퓨터 하나 안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마음의 본심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용량이 큰 거지. 그 용량으로 치면 그게 다 들어있다. 이제 쓸 줄을 모르니 어떻게 하노? 배워야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넘겨서 보면. 그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도낭본이고 나머지 4본 있는 건 이제 같은 내용 첨부해 놨으니 그건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저마다 스스로 마음을 관찰하여 자기의 본래 성품을 단방에 깨닫게 하되 만약에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이는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서 성품을 볼지니라. 여기는 이제 그 프린트에 보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관찰하고 본래 성품을 단방에 깨달으면 견성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문장에서 이제 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저마다 스스로 마음을 관찰하여 자기 본래 성품을 단방에 깨닫는다. 이게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앞까지 이야기하던 것 중에 이제 여기서 새로 나온 거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여 한문으로 보면 각자 관심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을 관찰한다. 그 다른 주변 사람들의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일체법이라 했으니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모든 이런 뭐 세상 이런 것도 이제 다 거의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마음을 본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래 내 마음을 내가 본다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관찰해서 그래서 내 본래 성품을 단박에 알게 되어야 된다. 알게 되면 그걸 견성이라고 한다. 이제 그 자기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삼시의 재불이나 모든 경전을 다 갖추고 있는 그 본성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냐? 어떻게 그 다시 본심에 돌아가냐? 그 본심에 돌아가는 제일 첫 단서가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거 스스로 관찰해야지 누가 관찰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문장도 그래 있어요. 각자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 어떤 그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그 우리 본심이라는 게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보면 부처님이 되고 다 있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어떻게 가능하냐? 방편이 뭐고 우리에게 그런 가능한 방법이 뭐냐? 그래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각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자기 마음을 관찰해라. 요게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죠? 이게. 이제 다른 거로 비유를 하자 그러면 그저께 우리 법문할 때 어제입니까? 그저께 힉스 뭐 입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건 이미 몇십 년 전에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미국에서 쏟아붓다가 결국 중간에 그만두었다더만요. 그리고 유럽에서 또 이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증명하는 기계를 만들고 해서 해보니까 증명이 됐다. 그래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이론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꽃같이 이어도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다 깨져서 뭐 참 삼시체불이 나오는 것도 내 마음속에 다 있고 그 팔만대장에 내 마음속에 다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점에서 여기 보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관찰해라. 이게 그렇게 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 이 규절은 앞에 있는 거하고는 좀 뜻이 훨씬 좀 다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저마다 스스로 마음을 관찰해서 그래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본래 성품이라는 건 자기 마음의 본래 성품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거니까 마음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깨달으면은 그 자기의 성품을 본다. 그래 되는 거예요. 이제 견성을 한다. 그래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가는데 이제 그 하는 데는 그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가는 이제 방법이고 그렇게 해가는 그 방법 속에는 그 선지식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장에서 꼭 이제 핵심으로 봐야 될 거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거 이제 관찰한다는 이게 이제 그 한자에 보면 볼 관찰을 넣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래 연관해서 이해를 하자 하면 지금 여기 그 신문에 보면 뭡니까? 관법을 한다. 아니지. 뭐 신문에 갈 것도 없지. 옛날에 그 텔레비전에 그 관심법 해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그 연속 제목은 좀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네.
궁예, 그죠? 그 관심법 하나 있잖아요. 그래. 그 관심법인데, 이 관자가 그거거든요. 이 관시요. 딱 지금 그거네. 자, 관심, 여기 관심 하라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 본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는지를 참 어려워요. 자기 마음 본다는 게.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눈에서 보지만은 자기 마음 보는 게 참 어려운데, 곰곰이 생각하는 것. 요게 자기 마음 본다 하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 뭐를 곰곰이 생각하나? 우리 보살님들이 한번 잘 아시지 싶은데, 곰곰이 생각하는 것. 누구한테 좋은 걸 참 이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받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생각을 한다 해보십시오. 그죠? 그런 걸 관한다 그래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 관이라 하는 걸. 뭐 우리 생활에서 좋은 거를 받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쁜 말을,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곰곰이 많이 생각하겠지. 그 사람 그럴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러지? 뭐 이래 생각해가지고 뭐 하다 보면 뭐 오래전에 이야기도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자,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걸 관이라 그래요. 여기 이야기할 때에. 그럼 자기 마음을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해 보면 참 마음 이게 안 잡혀요. 온갖 생각이 다 들고. 그런 중에 어딘가에 한 가지의 마음이 머물러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이제 좀 이래 해봐야 돼요. 그냥 곰곰이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마음이 자꾸 흩어져서 뭐 온갖 생각이 다 있고, 그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끝나고, 그리고도 또 곰곰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몇 차례가 아니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서 남아있는 어떤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관심을 본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할 때 뭐 이런저런 걸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그거 다 관심이 아니고, 그런 관심이 다 떨어지고, 참 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낙엽 지듯이 다 떨어진 게 몇 번을 떨어지고, 그리고도 남아있는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그걸 해서 자기 마음을 곰곰이 생각, 관찰하는 거. 그렇게, 요 관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여튼 이제 이야기가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해서 이제 견성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견성에 대한 방법, 이런 걸 방편이라 그래야지.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25페이지 이제 그 밑에 부분 보면, 그죠? 25페이지 이제 그 끝부분에 보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되 망념이 있어서 진열을 덮고 있으니 망념이 없어지면 본래 성품이 깨끗하니라. 이거는 이제 또 좀 다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사람의 성품은, 그래, 사람 마음의 성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는 본래 청정하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만법이 다 자심 중에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그 본성이 원래 청정하다. 그런데 망념이 있어서 진열을 덮고 있었는데, 망념이 없어지면 본래 성품이 다시 깨끗해진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제가 다시 하는 이야기, 도로 하는 이야기가 강조한 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도로 깨끗해진다 하는 그런 말은 없는데, 문장으로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 성품이 도로 깨끗해진다. 이제 이 본래 깨끗한 성품, 말이 길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진여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진여를 덮고 있으니, 이어 있을 때 진여라는 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본래 깨끗한 성품, 이 긴 말을 줄여서 진여라고 한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망념이 있어서 있는데, 이 앞문장하고 연결한다 그러면, 그죠? 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관찰을 하면, 그러면 이 망념이 없어지고 다시 깨끗한 성품을 된다. 그게 요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그 망념이 있어서
본래 깨끗한 마음을 덮고 있다 하는 또 다른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내 마음을 설명하는 데에. 원래 깨끗했었는데 망념이 있어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그 스스로 본심을 잘 관찰을 하면 다시 깨끗해진다. 그까지가 이제 이 문장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망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디서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이제 또 문장에서 안 나왔으니까. 하나를 건너뛰었는가 보다. 하나를 건너뛰었네. 24쪽 끝부분 하나 보입시다. 보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가졌으나 다만 마음이 미혹함으로 스스로 깨칠 수 없으니 반드시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성품을 보아야 한다. 그 문장을 지금 건너뛰었네. 그 문장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네. 보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가졌다. 요거 이제 우선 반야라는 말하고 지혜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뭐 흔히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몸이 고달파요. 안 가야 될 때도 가봐야 되고, 안 맞아야 될 때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혜가 없으면 몸이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사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래 하는데, 그럴 때 지혜는 이제 어떤 경우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이야. 뭐 예를 들어서 찬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게 날이 차가워질 테니까 뭐 옷을 따뜻하게 입고 여러 방 안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지혜라 그러잖아요.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 근데 이제 그런 게 시원찮게 돼 있으면 감기가 들려가지고 이제 뭐 본인도 고생하고 옆에 사람도 고생하고 이제 그래서 하는 건데, 이런 지혜가 뭐 말은 좋지만은 참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 남들이 봐서 아이고 저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작은 거를 볼 때에 벌써 저거는 일이 큰 거로 발전하겠구나 이래 보는 걸 이제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로서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이 이솝이지, 이솝. 이솝과 그런 데 보면 참 지혜 있는 말 하잖아요. 또 요즘 뭐 우리나라 많이 쓰는 거 탈무드. 그런 데 보면, 그래, 주이시의 하나의 그냥 주이시 목사예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그리고 목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종합해낸 게 탈무드 이야기인데, 그러면 상 지혜 있는 이야기들이고. 또 보면 뭐 우리 경전에도 보면 참 지혜 있는 이야기들 많지요. 뭐 예를 들어서 우선 얼른 생각나는 게 이제 저 부처님 당시에 아들 죽은 보살 이야기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 부처님한테 살리내라 그러잖아. 그래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살리낼 테니까 그러면 저 동네 가서 사람 죽은 거 없는 집에 가가지고 뭐 쌀 3개 얻어라 하는가 뭐 하는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녀보니까 사들 살려내라는 자기가 잘못된 거지. 그걸 참 해결해 주는 좀 부처님 아니면 그런 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이제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데, 이런 지혜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 아까 이제 쭉 이야기하던 이런 내 본세법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에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런 능력이,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그거하고는 조금 지혜를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문장에 보면 보리 반야의 지혜는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가졌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밖으로 어떤 사물을 보면서 인연이 이래 바뀌고 해서 이런 걸 판단하는 걸 일반적으로 지혜를 하는데, 보리 반야 지혜를 할 때는 그렇게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이루는 근원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뭐 지혜는 지혜인데, 그래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혜를 이루는 근원적인 어떤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게 뭐 말로서는 뭐 그 정도밖에는 못해요. 그것도 뭐 지혜는 지혜니까 하는데 구분을 해서
반야지혜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지금 마 반야 바람일다 심기할 때 저도 뭐냐 반야라고 있잖아요. 저거 그냥 지혜거든요. 번역할 때에. 근데 저 지혜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본성이라 그야. 그래 밖으로 나타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어떤 계기가 되면 밖으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능력, 잘 드러나지는 않는 어떤 능력, 그걸 이제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그 그거는 그래 우리가 이 삶을 보면서 나타나는 이런 지혜 그 기능은 그러는데 마음 속에 있는 거라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걸 반야지라 그래요. 근데 이제 반야지혜 뭐 이렇게 다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두 개 좀 구분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반야지혜라 했을 때 반야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지혜가 마음 속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것. 그래 완전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마음 속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그런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가졌다. 내 마음 본성에 그 지혜 능력이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게 있는 거지. 그게 뭐 따로 있고 없고가 아니고 마음이 있다 할 때는 그 속에 그런 능력이 다 원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미혹해서 그걸 알 수 없었다. 이 문제는 고려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 본성을 알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만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본성 중에 반야지혜라는 게 있다. 또 다른 개념이 더 들어있는 거죠. 그 본성을 설명하는데. 근데 이 반야지혜는 그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반야지혜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 그 어떤 이유라는 게 이제 마음이 미혹해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지도를 받아서 잘 따르면은 그럴 반야지혜를 알 수 있다. 그런 걸 견성이라고 한다. 이 문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이제 이 성품은 본래 청정해서 그래 반야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은 본래 청정한데 망념이 있어서 그 앞에는 이제 그 마음의 그 미혹함으로 하는 것, 이 이야기를 여기서는 망념이 있었다. 근데 그 망념만 없어지면은 다시 깨끗해진다. 반야지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요 문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쪽 중간쯤에 보면 망상이 소멸하려면 본래 청정한 자성이 스스로 드러나니 이것이 식심, 마음을 아는 것이며 견성이다. 그래 놨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죠. 그죠? 마음에서 망상이, 아까 요 앞에서는 망념이라 했는 거예요. 그런 망념이 없어지면 본래 청정한 자성이 스스로 드러난다. 이것을 식심이라 하고 또 견성이라고 한다. 그래, 식심이라는 말이나 견성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요게 이제 조금 설명이 하나 필요한데, 마음 심자 이게 참 어려워요. 뭐, 우리 유행가식으로 하면 참 내 마음 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른다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이 책을 다 봤지요. 컨셉 자기를 바로 봅시다.